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과거에는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다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감소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노인 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보겠습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갖는 가족 형태는 일본 핵가족 제도는 과거에는 대가족에서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 형태로 변화가 되어 왔고요. 이번에 조선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형태를 말하죠. 3번의 동거가족은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경우, 요즘에 그 비혼 커플의 경우에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4번의 한부모 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형태를 말하죠. 5번의 수정학대 가족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태를 말하죠. 답은 5번입니다. 수정학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수정학대 가족은 성인 자녀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번의 핵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고요. 2번의 조손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족 형태를 말하죠. 3번의 다문화 가족, 4번의 한부모 가족, 답은 5번의 수정확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옳지 않겠죠. 자녀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핵가족화로 인해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은 옳지 않다고 봐야 되겠고,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가족관계는 노년기에 가족의 변화와 또 사회생활이 축소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형제자매와는 노년기에 있어서는 경쟁적인 관계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상호 이해를 하는 경향이 늘게 되겠죠.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성적 욕구라는 거는 자연스럽고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성생활 유지가 필요합니다. 4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손자, 손녀에 대해서 책임감이 적고 순수하게 애정으로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봅니다. 답은 5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로 자녀들이 직접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2번,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취미를 공유하고 적절히 상호작용이 필요하면서 적당한 애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노년기에는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고 경쟁적인 관계도 줄어들게 되겠죠. 4번,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를 유지한다. 고부관계인 경우에는 역할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가치관 공유를 통해서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확대가족보다는 현대에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노인 1인 가구나 아니면 노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요.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핵가족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고요.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공적 노인 부양은 국가나 사회가 좀 더 노인 생활을 지원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대는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등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빈등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나게 되면 부부가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자, 사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준비나 또는 가족 수발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근데 사적 부양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누구나 다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설 입소는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세 번째,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해야 되죠. 분리 강조가 아니라.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노인 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시키면 더 좋겠죠? 답은 4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이거는 이제 가족에게만 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적 부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부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이것도 1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가족과 사회의 부양이 필요하고요.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이건 옳지 않겠죠.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4번이 맞겠죠.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에 최근에 장기요양 보험이 하나 추가가 돼서 장기요양은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세대 분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이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 조절이 필요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이것도 옳지 않겠죠?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자녀나 본인이 대처를 하는 것을 이제 사적 부양이라고 하고요. 또 공적 부양은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도움이 다 필요하겠습니다. 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번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개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적 부양이나 공적 부양이 다 필요하겠죠.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은 삶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하면 안 되겠죠. 5번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노인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보험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자,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죠.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5번이 되겠습니다.